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 2.8%에서 3%로 좀 올려 잡았더라고요. 관련 내용들 함께 정리해보죠. 일단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통상 기준금리 관련돼서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이 전망치를 좀 발표합니다. 다만 전망치를 일단 정부가 그 사드 충격이 좀 커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부분들이 큰 것 같고요. 실은 사드의 충격이 우리가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누구한테 맞았을 때 많이 맞았다, 적게 맞았다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 밴드가 나오면 내가 5만큼 맞았다, 4만큼 맞았다. 그런 수치가 경제적인 판단에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기본적인 발표 가운데서 사드 충격이 지난 7월이죠. 0.3%포인트 정도 어떻게 보면 GDP 성장률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7월달 이후에 이제 3개월 이후에는 0.3이 아니라 0.4%포인트 정도 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0.3%포인트, 0.4%포인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퍼시픽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6년 7월이죠. 그 당시에는 44만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8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0.4%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적으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수치화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투자 심리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경이 되면 우리가 GDP 3%를 도달할 것이다, 넘을 것이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의 효과가 0.1에서 0.2%포인트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즉 이번에 추경의 효과와 사드 효과가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사드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것이 기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달에 정부가 바라본 시각인데요. 우린 추석 때 너무 장기적인 연휴가 있어서 그것도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추석의 장기 연휴를 너무 길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징검다리가 이게 과연 내수에 좋을까 이런 어떤 좀 반문이 있었는데 정부가 바라볼 때는 추석의 장기 연휴가 기본적으로 소비 회복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이 정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내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 남았죠. 7,530원, 시간당 7,530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세련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에 4분기부터 반영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상품 가격이 4분기부터 반영하게 된다면 결국 개인 사업자 그리고 영세 사업자는 그만큼 마진이 든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상품 가격이 4분기부터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사업자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는 말을 약간 세련되게 했고요.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그만큼 내년부터는 영세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들 정부가 공공연히 발표했다라고 보겠습니다.